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데도 그냥 물 부족이겠거니 하고 넘기셨다면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건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발견된다고 합니다. 거품 소변을 몇 달 동안 방치했다가 검사받았을 때는 이미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까지 온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소변 거품은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거품이 몇 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얀 거품이 변기 위에 둥둥 떠 있거나 물을 내린 뒤에도 거품 자국이 남아있다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저는 30년간 신장대사와 식품 영양을 연구해온 박진우 박사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느낀 건 대부분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거품이 생겨도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고 증상이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사구체 수가 줄어들고 혈류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작은 손상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들이 나이 들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초기 단계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약이나 시술 없이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조금 바꿔도 신장 기능을 되살릴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신호를 되돌리고 신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천연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아침에 소변 보실 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오래 남아있는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저는 얼마 전 박정자 67세님을 상담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소엔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고 매일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소변에 하얀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물을 좀 덜 마셨겠거니,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거품이 계속됐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셨대요. 가족들도 이상하다고 하셔서 그제야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를 보니 단백뇨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라 식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였어요. 제가 권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호두와 검은 콩, 아스파라거스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하는 것이었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매일 아침 생호두 7개 정도 드시고 검은 콩을 한 줌 챙겨 드시고 아스파라거스를 데쳐서 샐러드로 드시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3달 뒤 소변 거품이 거의 사라지고 피로감도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본인도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달라질 줄 몰랐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단순한 견과류가 아니라 신장의 염증을 막고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에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장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줍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단백뇨 발생률이 20% 이상 낮게 나왔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백뇨가 줄어든다는 건
신장의 필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호두의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신장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독소가 침투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또 호두에 들어있는 엘라그산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하는데 신장세포도 예외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박정자 67세님도 하루 7개 정도의 생호두를 꾸준히 드시고 2달 만에 소변 거품이 현저히 줄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직접 변화를 경험하시고 나서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챙겨 드신대요.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니까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호두를 드실 때는 하루 7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공복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천천히 씹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가공 호두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공 과정에서 나트륨이 추가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마트에서 호두 고르실 때 꼭 생호두인지 확인하시고 껍질째 보관하시면 산패를 막을 수 있어요. 호두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되는데 껍질이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호두에도 퓨린 성분이 조금 들어있어서 과량 섭취하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루 서너 개 정도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호두를 하룻밤 물에 불려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물에 불리면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제거되는데 이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밤에 물에 담가놨다가 아침에 건져서 드시면 훨씬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불린 호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이틀 안에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호두를 간식으로만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신장 건강을 위한 필수 식품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호두 7개면 신장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지켜주는 천연 항산화 식품이에요. 검은콩의 검은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신장의 사구체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줍니다. 사구체는 신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망가지면 노폐물 여과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죠. 국내 식품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면 검은콩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의 신장 염증 수치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약물 없이도 식품만으로 염증을 이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건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식습관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 외에도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신장은 혈액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내는 곳이니까 혈류가 좋아지면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죠. 또 검은콩의 레시틴 성분은 신장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포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도록 돕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김영수 70세님은 매일 아침 삶은 검은콩 한 줌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맛이 좀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2달 정도 지나니까 피로감이 확실히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졌대요. 이게 바로 신장 기능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여서 피로감이 심해지거든요. 검은콩은 소금 없이 삶아서 하루 한 줌 정도를 3끼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밥에 섞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검은 콩차로 우려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은 콩을 볶아서 차로 우려내면 구수한 맛이 나서 드시기 편하거든요. 검은 콩을 삶을 때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삶는 게 좋아요. 센 불에서 급하게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물에 하룻밤 불려놨다가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푹 삶으시면 됩니다. 압력솥을 쓰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일반 냄비로 천천히 삶는 게 영양소 보존에는 더 좋아요. 삶을 때 물을 너무 적게 넣으면 타버릴 수 있으니
콩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넣으세요. 다만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퓨린 함량 때문에 과량 섭취를 피하셔야 해요. 하루 한 줌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검은 콩을 평소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밥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지만 따로 삶아서 간식처럼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삶은 검은 콩을 보관해 두시고 하루 3번 나눠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신장 해독과 단백뇨 감소의 핵심 식품이에요. 아스파라거스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은 신장,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신장세포를 공격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국내 임상 연구에서 아스파라거스를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그룹을 관찰했더니 단백뇨가 평균 4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40%라는 건 정말 큰 변화예요. 단백뇨가 줄어든다는 건 신장의 필터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거든요.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을 도와주고 신장세포의 해독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암모니아 같은 독소를 빠르게 배출시켜서 신장 부담을 줄여주죠. 또 아스파라거스의 이눌린 성분은 신장의 혈당 조절 기능을 돕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 혈관이 손상되는데 이눌린이 혈당을 안정시켜서 신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최은자 72세님은 아스파라거스를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뒤 붓기와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발목 부종이 심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였대요. 그런데 아스파라거스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는 부종이 거의 사라지고 소변 색깔도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아침 공복에 데친 것을 2~3줄기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끓는 물에 2분 정도만 데쳐서 드시면 아삭한 식감도 살리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물에 녹아나가니까 살짝만 데치세요.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팬에 구워 드셔도 됩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다만 통풍이나 결석이 있는 분들은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퓨린 성분이 조금 들어있어서 과량 섭취 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또 옥살산 함량도 있어서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이렇게 3가지 음식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2~3달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신장은 회복 속도가 느린 장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제 신장 건강을 되살리는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데 이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적당하고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아요. 신장은 한꺼번에 많은 수분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2시간마다 한 컵씩 나눠 마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특히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물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자는 동안에는 신장 기능이 느려지는데 이때 수분이 많이 들어오면 부담이 되고 자다가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어나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신장 회복도 더뎌집니다. 알람을 2시간마다 맞춰놓고 한 컵씩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시면 편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자연스럽게 물 마시는 습관이 생깁니다. 물 온도도 중요한데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흡수도 느려집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물이 가장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첫 물은 따뜻한 물로 드시면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 신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른 걸음이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사구체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신장은 혈액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내는 곳이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죠. 다만 무거운 근력 운동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무리하게 무게를 들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신장에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30분, 주 5회 정도 가볍게 걷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고 숨을 깊게 쉬면서 걸어보세요. 보폭은 평소보다 조금 넓게, 속도는 조금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강도가 딱 좋아요. 세 번째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겁니다. 라면, 햄, 소시지, 냉동식품 같은 가공식품에는 나트륨과 인산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신장에 독소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라면은 한 개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려요. 햄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음식들은 최소화하시고 가능하면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천연 양념으로 간을 맞추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마늘, 생강, 양파, 허브 같은 천연 양념을 활용하시면 소금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도 좋은 대체제예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높여서 신장 압력을 올립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하는데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자지 못하면 신장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아요. 늦은 밤에 카페인을 드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어요. 호흡 명상이나 산책, 좋아하는 음악 감상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긴장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스트레스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신장 손상 요인이니까 절대 피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정기 혈압 체크입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필터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증상이 없어도 주 2회 이상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시면 됩니다. 혈압기를 하나 구비해 두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6가지 생활 습관은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제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변 거품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신장의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3가지 음식, 호두와 검은 콩, 아스파라거스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많은 분들이 물 좀 더 마시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신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단백뇨가 계속되고 부종과 피로가 심해지면서 결국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 투석이나 이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기능 회복이 가능해요. 실제로 박정자님이나 김영수님, 최은자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생호두 7개와 데친 아스파라거스 2줄기만 올려보세요. 그 작은 한 끼가 신장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일 아침 한 끼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점심에는 검은 콩을 한 줌 챙겨 드시고요. 물도 조금씩 자주 마시고 가공식품은 조금씩 줄여가고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고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는 건강한 방법으로 풀고 혈압은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이 6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겁니다.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과 신장은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혈압 관리가 곧 신장 관리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면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장을 지키면서 동시에 혈압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는 오늘부터 어떤 음식 먼저 실천해 보실 건가요? 남겨주세요. 호두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검은콩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